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독생자를 주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보다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이 시대를 조금이라도 우리가 분별하기 위하여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를 알기를 원하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우리가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전하는 사람 듣는 사람 하나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목의 말씀은 독극물에 중독된 지구입니다. 그래서 어떤 독극물이 우리의 삶을 지금 파괴하고 있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과학기술의 진보와 그리고 기업의 이윤만을 추구하는 무책임한 기업들, 그리고 자신들의 일신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이런 사회적인 독버섯을 용인하는 정치인들, 그리고 과학 문화를 무조건 맹신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 지구는,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생물계는 서서히 거의 대부분이 독극물에 중독된 상태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화학산업이 발달되면서 이에 따른 무분별적으로 살포 그리고 사용으로 인해서 생명계 대부분의 환경 속에는 바로 이 유독 물질이, 독극물이 없는 곳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다 존재하고 있는 것을 발견을 하는데, 인간과 동물의 몸은 쉽게 독에 노출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생명계가 위협을 받고 있지만, 이런 위협을 받고 있지만 기업과 한편이 된 정부는 독극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양심적인 과학자들은 바로 이런 독극물이 괜찮다고 그렇게 선전을 하고 연구 결과를 보고를 합니다. 그런 학문적인 이론을 펴으로 말미암아 그대로 또 학생들은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정치인이 아니라 이윤을 최고로 여기는 바로 기업가임을 알 수가 있고, 작년 공공도서관의 그 발표에 따르면 유전자 조작 옥수수 관련 논문 672편 중에서 40%가 관련 기업과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다, 이렇게 발표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학계와 그리고 기업들이 연관이 되어 있어서 기업들이 원하는 연구 발표만 하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양심적인 과학자들에 의해서 발표된 진짜 논문들이 간혹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생태계 네트워크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제목입니다.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얼마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오염되어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생물의 생명을 결정짓는 토양이 먼저 오염되어 있는 것을 보는데, 농사를 짓든 농사를 짓지 아니하든 간에 토양은 가장 인간이 살아가는데 기본적이고 가장 결정적이면 정말 중요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토양이라는 것은 우리 생명의 바로 기본입니다. 기본 요소가 토양입니다. 토양과 식물 그리고 동물은 절대로 떼어놓을 수 없는 유기체적인 관계, 서로 연관관계가 있어요. 우리가 식물 없이 동물 없이 우리가 인간이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0절에 하나님이 물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우리 인간만 보시기에 좋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동물과 식물 모든 생명계를 하나님이 보셨을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상호 의존적으로
관계가 유기체적으로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셨을 때 생명 있는 생물체가 생존하는데 가장 완벽한 그런 자연적인 모든 조건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으셨던 겁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동물까지도 미생물까지도 박테리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생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동식물계를 좀 살펴보면 하나님의 창조가 얼마나 섬세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토양 속의 생물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실처럼 미세한 균류가 있어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박테리아, 그리고 초록색 세포인 해조류, 이런 것들은요 가장 기본적인 요소로서 바로 유기물을 썩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동식물의 유체, 몸이죠, 그죠? 이런 원래의 구성 요소인 무기물로 환원시켜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게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람이 창세 이래로 계속 죽었는데 어느 날 땅을 파보니까 시체가 그대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흙으로 돌아가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지구는 시체 더미로 가득 차 넘칠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바로 이런 균류와 박테리아, 미생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원래 상태대로 환원을 시켜주세요. 사람도 예배가 아닙니다. 환원시켜서 땅으로 돌아가게 만들고 그리고 다시 새 생명을 얻게 되고 이런 계속 루틴이 계속되도록 만들었습니다. 대신에 인간만큼은 생명은 죽으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도록 만드셨습니다. 그것이 차이점이지 우리의 육체나 동물의 육체나 식물이나 똑같이 다시 우리의 원래 조성되었던 물질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기물입니다. 무기물로 다시 모든 것이 모든 생명체, 모든 식물은 돌아가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차숟가락 한 술 정도입니다. 거기에 그런 흙에 토양에 박테리아가 수십억 마리가 살고 있다고 합니다. 창조 때부터 그래서 죽은 사람과 동물들이 썩어서 무기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만일에 돌아가지 않았다면 생태계는 그 전에 이미 이제 만원이 되어서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지구가 되었을 겁니다. 창세기 3장 19절입니다.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흙은 흙으로 돌아가려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우리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은 크나큰 은총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비오 신부를 제가 그 로마에서 그 바티칸에서 봤지 않습니까? 그분은 100년 전에 죽었는데 무기물로 돌아가게끔 인간이 그렇게 만들지 않았더라고요. 방부 처리해서 100년이 지났는데 그 시체가 그대로 그 모양 그대로 보존이 되고 있어요. 참 불행한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분이 그 사실을 안다면 얼마나 땅으로 돌아가고 싶을까요? 미생물들의 활동으로 토양과 대기 그리고 살아있는 생물들을 통한 산소와 질소의 순환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아주 질서롭게 이 생명계가 돌아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토양 속에 이런 미생물들은요, 산화 그리고 환원 이런 것을 계속 한답니다. 그렇게 해서 산화작용을 거친답니다. 그래서 아연이나 망간 그리고 황 등의 무기물을 식물이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변형시켜 주기도 합니다. 이처럼 식물과 동물 그리고 미생물들은 서로 유기체적으로 이렇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정말 우리가 하찮게 생각하는 지렁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렁이는 미생물보다는 좀 큽니다. 그런데 지렁이를 우리가 귀하다고 생각해 본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토양의 운반 등의 지질학적 매개자 역할을 지렁이가 한다고 합니다. 지렁이는 바위로 된 지표면을 부드러운 토양으로 만들어내는 일을 지렁이가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1년에 그러면 그 양이 어느 정도 되느냐? 1에이크. 자, 1년에 연간 2에이크 당 수톤에 이르는 그런 부드러운 흙을 그렇게 부드럽게 하는 일들을
바로 지렁이가 하고 있다고 그래요. 지렁이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뭇잎과 풀잎에 있는 유기물을 6개월간에 9kg이라고 합니다. 땅속으로 끌고 들어간답니다. 나뭇잎 지금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풀잎. 그래서 다른 토양과 섞어 줍니다. 이것이 바로 산화와 산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것이 다시 이게 돌고 도는 거죠. 환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구멍을 지렁이가 파줍니다. 그래서 공기가 땅속으로 유입이 되죠. 배수로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지렁이가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멍이 많이 뚫리기 때문에 식물들이 뿌리를 쉽게 내릴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토양 속의 박테리아, 질소화합 능력도 배가시켜주는 일. 그래서 이게 그럼 질소화합 능력이 배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토양이 부드러워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겠죠. 그리고 토양의 부식을 막아준답니다. 토양이 계속 드라이 되어서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막아주는 역할을 바로 나뭇잎이나 이런 풀잎이나 이런 것들을 지렁이가 끌고 들어와서 거기서 산화작용을 땅속에서 해준다라는 거예요. 지나다니면서 지렁이 보면 밟아 문대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렁이의 소화관을 통해서 유기물들이 분해되고 이때 생기는 분비물은요 토양을 아주 비옥하게 해준답니다. 자연은 이 지렁이 동물계에 얼마나 많은 유익한 것들이 있습니까? 그거를 보려면은 한 주에 한 개씩만 해도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지렁이 하나만 살펴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렁이를 저는 옛날에 있잖아요. 너무 지렁이 징그러워서 지렁이 보면 나 죽여버리거나 묻어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잘못했구나.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서로의 유기체적으로 우리와 함께 이런 것들이 있어서 내가 생존할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공급이 되어지는데 그랬구나 해서 내가 지렁이를 예를 드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묘막측하게 창조세계를 이루셨는지 말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 자연은 말입니다. 어떤 인위적인 힘이 없이 자연적으로 서로 어떻게 해요? 산화가 이루어지면서 환원이 이루어지면서 자연적으로 지금까지 스스로의 힘으로 자연은 굴러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해로운 유기체가 활성화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해로운 것들이 활성화됩니다. 그런데 왜 그런 일이 생겼냐면 자연적인 균형을 인간이 사용하는 화학물질 때문에 이 균형이 깨지고 있어요. 이 시스템이 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충제,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는 GM으로 계속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번에는 독극물, 살충제와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제초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 바로 자연의 이런 균형을 깨버리는 것이 바로 살충제, 제초제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살충제 때문에 일부의 종들이 막 감소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연계는 말입니다. 포식자와 피포식자가 있어요. 잡아먹히고 잡아먹고 이런 관계 속에서 저절로 자연은 흘러가고 있었고 균형을 이루고 있었어요. 어떤 것이 너무 지나치게 막 극성을 피우게 되면 농사를 다 망치게 될 때 그때 포식자가 있어서 이런 것을 잡아먹어 주는데 인간이 사용하는 그런 독극물로 인해 가지고 이런 포식자들이 어느 지역에서는 더 죽어버린다든가 이렇게 되면 이것을 제어할 수 없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보셨던 슈퍼 잡초 같은 것들, 그렇게 해서 이런 독극물 때문에 살충제, 제초제 때문에 나온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포식자와 피포식자의 균형이 깨질 때 특정 유기체가 폭발적으로 생겨납니다. 자연의 불균형이 생겨난 거죠. 지렁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를 배울 수가 있는데 성경에 보면 지렁이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4절. 지렁이 무시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저는 왜 야곱을 지렁이라고 지렁이 같다고 그렇게 표현했는지 전에는 몰랐는데 야곱을 지렁이로 표현했다는 것은 제 생각입니다만은 상당히 야곱을 높이 평가한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때로는 우리 악한 인간들은 지렁이만 못한 남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고 자연 환경을 파괴하고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 앗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지렁이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너무나 유익한 많은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연 환경에 순응하면서. 그래서 아마 야곱을 지렁이 같다고 하시는 말씀은 야곱에 대한 특급 칭찬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그건 제 나름대로 해석일 뿐입니다. 어디 가서 야곱은 지렁이다, 지렁이는 야곱이다 그렇게는 말씀하지 마시고, 자, 토양은 서로 이렇게 생물들로 서로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연결되어 있는 모습이 촘촘하게 쳐진 거미줄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물은 토양 없이 생존이 불가능합니다. 인간을 포함해서. 토양과 생물은 서로 공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을 보시고 기뻐하셨던 겁니다. 자, 생태계를 파멸시키는 독극물, 살충제와 살균제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화학물질의 오염으로 사람과 동물들이 각종의 악성 종양과 죽음에 이르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 조상보다 악성 종양이 굉장히 종류도 다양하게 등장한 것은 바로 독극물, 살충제와 살균제 때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생물계와 무생물계를 가리지 않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강과 하천은 물론입니다. 지하수까지, 우리는 지하수는 괜찮겠다 생각하지만 지하수까지 이미 독극물이 오염되어 있습니다. 아무 곳에서나 물을 검사해 봤습니다. 연구하는 사람들이. 근데 모든 물이 DDT, 말라티움, 파라치움 이런 것들이 나왔어요. 독극물이죠. 자, 살충제와 제초제 구성 요소 중에 뭐가 있느냐면 비소가 있습니다. 이 비소는 굴뚝의 숲 검정에서도 비소가 나와요. 이 자연 환경에서도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로마 시대에 보르자 가문에서 독살의 도구로 사용했던 것이 비소라고 합니다. 이건 냄새도 없고, 그래서 사람을 자기의 식탁에 초청을 한답니다. 그리고 음식에다가 비소를 넣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암살을 해버렸다고 합니다. 그만큼 비소는 굉장히 강력한 독극물인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비소는 발암물질을 유발한다는 사실은 과학적으로 증명되고 있어요. 자, 비소 혼합물이 있어요. 비소만 아닌 것 외에 다른 것을 혼합했습니다. 그랬을 때 비소 혼합물은 유해 물질로부터 사람의 신체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 그게 뭡니까? 효소입니다. 이 효소를 파괴하는 일을 비소가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계속 들어보시면 우리 건강이 어디서 어떻게 파괴되었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독극물을 제거하는 길만이 우리가 면역력을 회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저도 어떤 분이 제 안에 효소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 산화작용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 몸속의 신체를 보호하는, 유해물질로부터 보호하는 일을 해주는 것이 바로 효소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음식을 기름진 것을 너무 먹어버리거나, 아니면 너무 딱딱한 것을 먹거나, 너무 매운 것을 먹거나 이러면 너무 그냥 힘들어요. 위가 힘들고 소화도 못 시키고. 그래서 따로 효소라는 것을 먹거나 하면 소화가 되는 것을 보는데, 그게 내가 파괴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에너지를 주는 산화작용. 에너지가 없잖아요. 우리 막 그냥 나이가 들면 자연적으로 우리는 에너지가 없어지고 힘이 없어지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산화작용을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주는 산화작용을 방해하는 것이 바로 비소라는 겁니다. 그리고 각종 신체 기관의 정상적인 기능을 억제시켜버립니다. 정상적으로 저절로 다 시스템이 발동하도록, 작동하도록, 언제나 작동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이런 비소 같은 독극물이 들어오면서 우리의 몸은 이 스스로 활동하는 것을 모든 기능들을 전부 약화시켜버리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우리의 신체 기능이 마비되면서 암 같은 거 말입니다. 정복당합니다. 다른 모든 종류의 병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스스로 면역 기능을 우리 몸에 갖추고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은혜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파괴되어 버렸기 때문에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모든 몸에 정상적으로 활동하는 기능들이 그 기능을 활동하는 것을
포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도 근래 알았는데 자가 면역 질병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자기 몸에서 자기 몸을 잘못 알고 공격하는 겁니다. 이런 것이 바로 살충제, 제초제, 이런 화학 유기 합성 화학 물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비소들이 있잖아요. 화학물들이 서로 합쳐지면 아주 강력한 암살 수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주 강력하게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우리의 대부분의 삶 가운데 다 들어있다는 것을 봅니다. 자, 살충제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가 DDT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DDT가 대표적인 염화탄화수소라는 계열이 있고, 또 다른 계열이 있어요. 그 계열이 뭐냐면 유기인산 계열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 뭐 다이너까지 다 하실 필요는 없고, 말라티온과 파라티온이 바로 유기인산 계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 다 아주 치명적인 독극물인데,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물건 속에 대부분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런 물질들이 강력한 살충제 중에 하나인데,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해양의 새, 그리고 물고기, 우리 바다 저 멀리서 잡아 물고기니까 그런 거 없다, 그것도 오해입니다. 그리고 어류의 간에 보면 그런 DDT가 나와요. 그리고 심지어 여성의 모유 있지 않습니까? 그걸 검사를 했는데 거기에도 DDT가 나오고 있고, 태아의 조직에서도 당연히 DDT가 나오겠죠. DDT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파라치온은 인간, 가축, 야생 생물에게 심각한 잠재적 위험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미래는 계속해서 어둡습니다. 갈수록 이제는 이런 독극물에 더 노출이 되기 때문에 심지어는 우리 자녀들까지도 안전한 지대에 더 이상은 살 수가 없습니다. 극소량이지만 매일 먹는 음식물을 통해서 서서히 축적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물을 통해서도 축적되고 있고, 파라치온은 인간, 가축, 야생 동물에게 전체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독극물이 서서히 축적이 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모든 장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우리의 피부가 정상적으로 정상적인 피부 세포를 가지지 못하고, 그리고 모든 산화 과정을 방해하기 때문에 에너지가 없게 되고,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만성 중독이 오게 돼요. 그러면서 간 등의 장기들이 퇴행하게 됩니다. 자, 지방 성분에 녹게 되면 강한 독성이 생기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DDT라는 물질이 어떤 내 몸속에 들어가서 지방 성분이랑 합쳐지게 될 때 소화기관이나 폐를 통해서 몸속으로 흡수됩니다. 그랬을 때 어떤 병이 생기느냐면 부신, 고환, 갑상선, 이런 것이 DDT가 들어가서, 갑상선은 DDT가 들어가서 내 몸 안에 있는 다른 지방과 합쳐지면서 이런 병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독극물이 지방이 많은 신체 기관에 축적이 되는 겁니다. DDT 같은 것은. 그리고 체내 지방은 DDT가 들어오면 생물학적 증폭기 역할을 한답니다. 이 지방이라는 거, 우리 몸속에 지방이 많이 있죠. 그런데 이런 독극물이 들어올 때 이 지방이 증폭기 구실을 해서 훨씬 더 독극물의 그 독소가 수백 배까지 가버린다고 해요. 그래서 염화탄화수소 DDT 성분이 예를 들어서 1ppm입니다. 1ppm은 어느 정도냐면 100만 분의 1이 정도가 1ppm이에요. 그런데 음식과 함께 이것이 내 몸속에 들어오잖아요. 몸속에서는 내 몸의 지방과 함께 이것이 1ppm이 들어서 합쳐지면 100ppm이 된다고 합니다. 100배인 참 10에서 15ppm이 된다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8ppm의 제초제를 먹은 소. 그러면 제초제를 통해서 8ppm을 먹었습니다. 건초에서 8ppm이 나오는 거죠. 그것을 우유를 짰더니 3ppm 정도의 독성이 발견합니다. 근데 우유를 농축시킨
버터가 이것이 바로 독극물의 아주 원천이더라고요. 버터에 보면 65 ppm으로 드러나요. 그러니까 이 버터가 뭐예요? 지방이잖아요. 그럼 분명히 8 ppm의 제초제가 65 ppm이에요. 자 보세요. 그런데 65 ppm, 3 ppm 하니까 여러분 아무 뭐 의미가 없는 이렇게 실감이 안 나잖아요. 3 ppm, DDT 3 ppm이 들어갔을 때 몸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심장 근육에 필수적인 효소작용, 아까 말씀드린 효소작용 억제하지요. 5 ppm이 들어가면 관세포가 괴저가 이루어진대요. 관세포가 뭉개지는 거죠. 그리고 조직 분해를 일으킨답니다. 염화탄화수소 성분의 살충제는 모유를 먹는 아이에게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부의 해로운 물질을 방어하는 방어벽이 바로 태반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태반을 DDT가 쉽게 통과해버린다고 합니다. 독극물은. 그래서 우리가 먹는 물이 있잖아요. 모든 이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여과를 시킨다고 그래요. 걸러낸다고는 하는데 참 글쎄 그게 믿을 수가 없어요. 태반까지도 이 독극물이 통과하는데 과연 인간이 만든 기계를 이것이 통과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리고 자궁 속에서 어머니가 먹는 음식과 함께 들어온 화학물질을 흡수하기 때문에 아기도 뱃속의 아기도 DDT를 먹는다는 겁니다. 임신 중에 만일에 살충제에 노출된 임신부가 있다면 그 임산부는 거의 100%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라는 자녀를 낳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요즘 자녀들이 굉장히 많이 정신없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무슨 살충제에 노출될 일이 있을까? 여러분 계속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손에 잡히는 거의 대부분이 살충제입니다. 많은 자녀들의 그리고 어머니들의 목숨을 빼앗아간 뉴스 보셨죠? 가습기, 억시. 그게 바로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것이 알고 싶단가 거기에서 제가 그걸 본 적이 있는데 아이가 죽고 연이어서 엄마가 죽고 하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그 원인을 알 수가 없었고 뉴스에도 이것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산모까지 똑같은 증세를 죽었어요. 인터넷 들어가 보면 지금도 다 그 후유증에 대해서 다 나와 있어요. 근데 가습기를 아이에게 들어줘서 그 공기를 아이가 계속 흡입을 하면서 폐가 괴저하다고 그랬어요. 폐가 썩어서 들어가 버린 거예요. 무너져 내린 거예요. 그래서 폐가 계속해서 딱딱하게 굳어지나 봐요. 그래서 아이가 얼마나 그게 지독하면은요. 얼마 맛이지. 아이가 보면 어린아이입니다. 진짜 어린아기예요. 근데도 죽어버리는 것은 짧은 시간인데도 그걸 흡입했을 때 죽는 이유가 거기가 비소가 들어있고 DDT, 말라티온 이런 것들이 들어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가습기 살균제가 인산염이 들어있더라고요. 인산염 PHMG 그리고 또 하나는 PGH 이것이 바로 독극물입니다. 살충제죠. 인산계 계열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두 가지 있다고. 근데 인산계 계열 말라티온 이런 것들이죠. 살충제인데 이 물질은 폐에 들어가면 시간이 지나면서 빠른 시간 내에 독성이 퍼지면서 폐를 굳게 만듭니다. 자, 살충제는요. 살균제라고 하기도 하죠. 살충제, 살균제, 뭐 제초제 다 똑같은 거예요. 살균제라는 게 있어요. 살균제. 여러분 가정에서 그런 많이 사용하는데 방향제 있죠. 세정제 그리고 구충제 이런 것들에도 이런 독극물이 다 들어있어요. 사람용 구충제 정금당 젤컴정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플루벤다졸 500mg이 들어가요. 근데 이것이 뭐냐면 비소 다음에 독성이 강한 불소 계열 물질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불소가 또 쉽게 우리가 아는 대로 어디에 들어갑니까? 치약과 수돗물에 다 들어가고 있어요. 벽지에도 발라져 있습니다. 점약이라든가 우리가 집안에서 쓰는 많은 곳에 이런 비소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바르게 전하게 도와주시고 이 시대를 바로 분별하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엔드타임을 저희들이 깨닫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오늘 하루 이 기회조차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시고 시간을 주셔서 회개할 수 있는 시간, 하나님께 거룩함으로 나갈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제는 강하고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에 직접 말씀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작년에 제가 여러분에게 드렸던 말씀을 기억하실 겁니다. 만일에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좀 더 시간을 허락하시는 것이라고,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 인류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임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고, 그리고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 된 것이 우리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대통령은 거의 세계 대통령이나 마찬가지고 전 세계는 싫든 좋든 간에 그가 어떠한 험악한 말을 했던지 과거에 어떤 그는 행위를 했던지 간에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은 대통령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말에 권위가 있게 되고 그의 그 행하는 정책들로 인해서 전 세계가 함께 움직여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지난 금요일 날 예배 마치고 집에 갔다가 이상하게 잠이 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연히 제가 CNN 방송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CNN 방송에서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시팩이라는 곳에서 연설을 한다고 지금 대기 중인 상태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말을 할까? 왜냐하면 그의 말에 힘이 있기 때문에 어떤 말을 할까 좀 귀를 기울여 봤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와서 여러 가지 많은 말들을 했지만 특히 그분이 한 말들 가운데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다국적 기업이 전 세계적으로 영리 목적으로 전 세계를 어떻게 농업을 파괴했으며 그리고 독극물 판매로 전 세계 수입을 올리면서 전 세계 사람들이 독극물에 중독되었는지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어요. 다국적 기업의 애국과 그리고 다국적 기업의 통화, 이게 바로 단일 통화가 되겠죠. 단일 화폐가 되는데 통화 그리고 다국적 기업의 깃발은 없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슨 말을 했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눈에 동등하다. 그리고 에반젤리컬 커뮤니티입니다. 크리스찬 커뮤니티에 자기는 감사한다. 왜냐하면 크리스찬 커뮤니티는 믿음의 커뮤니티, 믿음의 공동체이고 그리고 랍비, 그리고 프리스트, 패스터 다 목회자들을 가리킵니다. 이런 분들에게 감사하다. 왜냐하면 나를 지지해 준 그런 보수 복음 진영의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오바마가 통치하는 동안에 복음 진영의 많은 목사들과 많은 교회들은 위축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복음 전파를 하게 되면 체포를 당했고 게이 프레이드, 레즈비언 프레이드는 대통령이 축사까지 할 정도로 그들을 지원해 주었고 실제로 오바마 대통령의 블로그, 백악관 그 블로그에 보면 게이 레즈비언에 관한 글들이 있었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식 끝나자마자 1시간 안에 그것들은 다 지워졌어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지지해 준 총 숫자와 총 퍼센테이지는 기록이었다. 복음주의 크리스천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은 굉장했고 당신들을 실망시키지 않겠다. 과거는 어쨌든 간에 그 미국 대통령의 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서로 간에
믿음이 있고 하나님만을 믿는다면 이룰 수 없는 고울은, 목표는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계속해서 이분이 또 이렇게 말해요. 미디어는 국민을 절대로 대변하지 않는다. 미디어를 그대로 믿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중동에 들어간 미국의 돈이 4주 전에 중동에 들어간 미국의 돈이 6조 달러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중동의 현상이 15년 전보다 좋으냐? 15년 전으로 후퇴했다고 합니다. 미국의 빚은 8년 전보다도 2배로서 20조 달러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악의 딜 중에 하나가 나프타입니다. 나프타인데 이 나프타는 북미 자유무역 협정입니다. 이거 제 책에도 기록을 해놨는데요. 이 국경이 없어지면서 멕시코, 남미 쪽에서 말입니다. 마인드 컨트롤 노예와 마약과 테러리스트들이 무작위로 자유롭게 통행할 수가 있게 되어서 미국이 그렇게 타락하는 지경까지 간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미국을 보면서 게이와 레즈비언, 이런 양성애자, 이런 사람들의 옹호하는, 이 사람들이 말하자면 소수자입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약자라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인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면서 오히려 그들은 어떻게 보면 마이너리티, 그러니까는 그 인정받지 못하는 어둠 속에 있었던 사람,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끌어안는다. 그래서 오바마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인기가 있었어요. 그러나 역차별을 그들이 그렇게 하는 동안에 그러면 미국의 지배 세력이 누구였느냐? 기독교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이제는 죽이고, 그리고 바로 뉴 에이지 사상, 바로 새로운 종교죠. 그것을 이제 퍼뜨리면서 결국은 기독교를 박해하는 데까지 나갔던 나라가 사실은 미국이고, 화장실법이라고 그래서 청소년들, 고등학교, 초등학교 화장실에 남녀가 함께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법도 통과시키고 이것을 바로잡겠다. 그런데 이 나프타, 이것을 이제는 하지 않겠다. 그래서 여러분 신문에서 보시지만 국경을 우리가 다시 만들겠다. 그래서 그 국경에 대한 어느 정도 일부의 그 돈을 멕시코 내라 반발하죠.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써 자국민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질서가 잡혀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국적 기업에 유리하게 만들었던 경제 규제를 완화시키겠다. 지금 전 세계적인 경제는요, 규제로 묶어놨는데 다국적 기업이 장사하기에 좋은 그런 규제들을 많이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들은 편하게 전 세계에서 이익을 취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제 규제를 완화시키겠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트럼프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규제를 완화하니까 일자리가 이미 창출되고 있고, 인프라 구축이 되고 있고, 많은 외국에서조차 투자도 있게 되고, 미국의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산층이 세금 폭탄을 맞는데, 중산층은 세금을 어느 정도 내느냐 하면, 저도 뭐 듣기만 했는데 저희 아들이 대기업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사실은 수입이 많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가져오는 돈은 적습니다. 자녀가 없다 보니까, 자녀가 있으면 그렇게 되지 않는데,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0,000불을 번다면 40%로 떼버리면 집에 가져오는 돈은 6,000불밖에 안 됩니다. 40% 이상을 세금으로 떼요. 근데 그 세금이 어디에서? 중산층은 우리 허리와도 같아요. 허리가 무너지면 그 나라가 망하게끔 되어 있는데, 중산층이 미국에서 무너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소수의 다국적 기업만이 힘을 계속해서 얻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는 바로잡겠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라크에 대해서도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동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아수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아수르 지역인 시리아나 터키나 아니면 이라크나 이런 나라들을 위해서 우리가 또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그들 나라에서 왕성하게 활동했던 그런 단체가 바로 IS입니다. 그런데 이미 트럼프는 국방부에다가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IS를 근절하겠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구상에서 악마를 멸절시키겠다. 인식이 중요한 겁니다. 멸절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악으로 그것을 규정을 하고, 왜 그러느냐 하면 수많은 IS의 타겟이, 그리고 이슬람 세력의 타겟은 기독교입니다. 그걸 아셔야 합니다. 내가 미국을 옹호하자는 것도 아니고 트럼프의 지지자도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들의 최종적인 목표는 바로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 지역에 있었던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지금 거의 다 사라지고 있습니다. 시리아, 이라크의 기독교가 근절되고 있는데,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바로 이라크 그런 나라들의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바로 요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도마와 다데오 이런 사람들도 바로 그곳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니느웨에서 니느웨를 모술이라고도 하는데, 그 지역에 기독교인들이 거의 다 쫓겨났습니다. 한 10만 명 정도가 쫓겨났어요. 그래서 이들이 이라크 북부 지역에 가면 쿠르드족 자치구가 있어요. 그쪽으로 10만 명 정도가 그곳에서 텐트 치고 그러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언제 다시금 IS에 의해서 공격당할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상태에서 날마다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전 세계 기독교인들, 저참하게 핍박받고 살해당한 거 있는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눈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담 후세인 때 이라크에 성도들이 약 200만 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알레포라는 곳에는 기독교인이 40%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10%도 되지 않을 뿐더러 그 존재 자체도 미미하고 계속 쫓겨나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IS를 척결하는 그 일을 미국이 하겠다. 그리고 우리가 궁금한 오바마 케어에 대해서 말하더라고요. 오바마 케어는 다시 재정비되어야 된다. 이건 완전 실패작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저희들에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저들에게 주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국적 기업의 횡포가 우리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 미치고 있고, 그들의 상품을 쓰지 않는 것이 없고, 그리고 그들이 쳐놓은 그 독극물에 온 지구는 중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것을 연구를 하면서 참 지구는 소망이 없구나, 이 생각 속에 많이 사로잡혀 있었는데, 이런 일들을 보면서 저는 그런 믿음이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구나.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들을 사용하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전 우주적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한 영혼이라도 죽지 아니하고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난번에 우리 살균제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들으셨죠? 방향제라든가 세정제, 구충제 이런 데까지도 살균제가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벽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벽지를 바르고 나서 바로 이사 들어가지 않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벽지에도 유독물질이 발라져 있어요. 양면에 모두 살충 성분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모기나 진드기 혹은 해충을 피하기 위해서 옷이나 그리고 사람 피부에 바르거나
그런 바르는 약들이 있어요. 미국엔 굉장히 많이 발달이 되어 있어요. 야외 활동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밖에서 모기나 이런 해충들을 피하기 위해서 자기 몸에 약을 뿌리는 게 굉장히 발달되어 있고, 저희들도 그것을 모르고 사용했던 적이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 로션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 크림, 스프레이,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 안에 전부 독약 성분인 바로 살충제 성분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합니다. 모기나 해충들이 싫어하면 우리 몸에도 안 좋은 겁니다.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여기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걸 사용합니다. 옥시 살균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까? 그거 하나만 보면 우리는 다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좀약. 작년에 미국에 갔더니 막 좀이 썰어 있고 막 그냥 옷이 엉망이 되어 있죠. 방치해놨으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좀약을 사다가 그걸 장갑도 끼지 않고 손으로 있잖아요. 스타킹 같은데 다 같은 데 나가지고 다 군데군데 놓고 그랬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후회가 되더라고요. 이걸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좀약에도, 왜냐하면 이걸 우리가 만질 때 우리 피부는 숨을 쉬고 있어요. 그래서 피부로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염색을 자주 하고 파마 자주 하고 이러면 머리도 많이 빠지고 하는 이유가 계속해서 안 좋은 그런 성분들이, 독약 성분들이 몸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분은 수술한 것을 여자분이 봤는데 유방암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수술을 했을 때 보니까 비누가 엄청 많이 나왔어요. 그게 샴푸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몸속에 계속 들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좀약 성분이 뭐냐면 DDT라고 합니다. 여러분 DDT 정도는 알 거예요. 그리고 디엘두린, 클로로데인, 이런 것들이 좀약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변이나 골프장 혹시 낚시터 이런 데 사용하는 포켓용 그 살충제, 분사기 있죠. 거기에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좀나방 퇴치하기 위한 그 방충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살충제 성분의 왁스 이용해서 마루를 닦기도 합니다. 거기에도 들어가요. 옷장에는 린데인을 뿌린 살충제를 달아둡니다. 독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디엘두린으로 방충 처리한 담요도 덮습니다. 온통 우리는 살충제에 둘러싸여서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것인가? 이런 것 대신에 천연 재료, 예를 들어서 좀이 먹는다, 옷을 입을 때 좀이 먹었다, 그 옷을 입는 게 좋다 이 말이에요. 좀은요, 화학 성분이 들어간 것은 좀이 안 먹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이런 우울은 아마 먹어요. 천연 재료이기 때문에. 순면도 먹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천연 재료이기 때문에. 그러나 대부분의 우리가 입고 있는 옷들은 화학 성분이 들어간 옷들입니다. 그래서 새 옷이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미국에 있을 때 헌옷도 자주 많이 사 입었어요. 그거 나쁜 거 아니잖아요. 다음에 어떤 목사님 미국에 와서 내가 헌옷 가게 같이 갔어요. 왜냐하면 헌옷 가게 가도 이게 막 취향이 안 맞으면 갖다 놓은 새 옷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3불이면 사거든요. 또 시니어 디스카운트 해가지고 좀 깎아줘요. 그러면 6불짜리가 3불에 사면 3,000원 정도 되잖아요. 참 괜찮아요. 나 그렇게 사 입습니다. 그런 정장도 좀 많아요. 근데 이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이런 거 잘못 입으면 영이 잘못된대요. 그 사람의 잘못된 영이 내게로 온다는 거예요. 내 자녀의 권세 어디로 가버렸습니까? 저는 그래서 오히려 있잖아요, 이런 옷들이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세상에 나온 지 오래되어서 이 화학 성분들이 빨고 하면서 다 빠져나갔을 거 아니에요. 돈이 많다면 뭐 천년 재료로 된 것만 입으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여간 해충이라든가 이런 곤충이라든가 벌레들이 좋아하는 것을 여러분이 좋아하면 돼요. 사과도 벌레 먹는 사과 있으면 그게 진짜라는 거죠. 근데 요즘 벌레 먹는 사과는 없어요. 한 달을 두어도 괜찮고 2달을 두어도 사과 안 썩어요. 여러분, 냉장고 안 넣어도 안 썩어요. 이미 살충제를 머금고 있기 때문에 안 썩어요. 물론 시간이 오래 지나면 썩기는 합니다. 근데 벌레들이 안 먹어요. 얼마나 벌레가 이런 살충제에 예민한지 몰라요.
우리 인간만 예민하지 못해요. 그리고도 얼마나 우리는 똑똑하다고 교만 떨고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고개 드는 순간에 우리는 무지한 겁니다. 우리는 진짜 겸손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몰라요. 천연 제품을 되도록 사용하십시오. 이제 큰일 났어요. 천연 제품으로 다 바꿔야 돼 이제. 자, 염화 나프탈렌을 취급하는 그런 전자산업 계통에서 일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전자산업 치명적입니다. 좀 이따가 우리가 보겠는데, 이런 사람들은 대개가 간염이라든가 간관계, 간이 아주 먼저 나빠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간질환을 앓게 됩니다. 그리고 잔디밭과 장식용 화분이 있죠. 거기에도 유기인상 계열의 살충제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잔디를 반드시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것은 거의 그 커뮤니티가 있으면 커뮤니티 법처럼 되어 있어서 만일에 내가 관리를 하지 않으면 워닝이 와요. 그래서 해야 돼요, 반드시. 그런데 잔디를 돌보는 사람들이 오면 잡풀이 나지 않도록 호수 끝에다가 그 살충제를 그 약을 태워서 그것을 뿌립니다. 그게 그 안에 들어가는 살충제가 뭐냐면 역시 클로로데인, 그리고 디엘드린, DDT, 말라티온, 그런 것을 잔디밭에 뿌립니다. 이 통을 차고 다녀요. 그런데 그분들이 뿌리면서, 여러분, 이게 뿌리면 전체로 이렇게 확산이 되거든요. 자기도 이걸 마시게 되어 있어요. 사실은 마스크를 쓰고 뿌려야 되는데,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 잔디 약 뿌리고 그리고 잔디를 케어해주는 그런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이 되어 있어요. 집집마다 잔디가 다 있어요. 웬만한 곳에는, 시골이 아닌다면은. 그럼 그 잔디를 관리를 해야 되는데 본인이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잡풀 올라오는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제초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종종 쓰러질 때가 있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검사를 해보면 그들 신체 지방층에서 23ppm 정도의 바로 DDT가 검출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약품에 중독이 되면 뇌 손상도 오고, 그리고 극심한 피로감, 근력이 약화됩니다. 그리고 체중 감량이 이루어집니다. 저 이런 사람 많이 봤어요. 체중이 감량되죠. 그리고 더 이상 지속이 되었을 경우에, 중독이 되었을 경우에 더 이상 사회적인 활동은 전혀 못하게 됩니다. 자, 잔디 기계가 있어요. 관리도 해줘야 되지만 잔디가 자라나면 그 잔디를 깎아줘야 합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제초제, 살충제 이런 것을 밭에다가 뿌려놓습니다. 잔디밭에. 그리고 잔디를 깎아야 됩니다. 이 잔디를 깎으면요, 잔디 흙 속의 살충제가 이것이 증기 형태로 발산이 되어진답니다. 사방으로 튀겠죠. 그래서 이것들이 바로 사람을 위험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돈을 절약하기 위해서 우리가 잔디를 많이 깎았습니다. 직접 전문가에게 맡기지 않고 잔디를 깎은 적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말라티온, 파라치온, 그리고 이렇게 제 개인적으로 중독된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저는 저희 그 외가 쪽입니다. 우리 어머니 형제들이 거의 대부분 과수원 농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암에 걸렸어요. 그리고 빨리 돌아가시고 암에 걸리거나. 그래서 왜 그럴까? 외갓집에는 그런 식으로 해서 많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 대부분이 지금 생각해보면 과수원을 모두 하고 있었어요. 적어도 과수원 사과는요, 이런 DDT나 이런 약품들을 5번 이상 뿌려요. 그 사과를 우리는 먹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성장하면서 사과가 독약을 품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피부 표면에, 사과 표면에 이것이 뿌려지는데, 어디 사과는 피해가면서 이파리만 뿌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 전체를 다 뿌려요. 그래서 시름시름 알아가는 저는 사촌 오빠라든가 이런 분들을 많이 봤어요. 이것이 바로 이런 살충제, 제초제 때문입니다. 자, 이러한 위험한 일들을 우리는 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매일 섭취되는 음식 때문에 DDT가 검출되고 있습니다. DDT가 그러면 들어가지 않는 음식은 있을까요?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문명의 혜택이 전혀 받지 않은, 이것도 5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50년 전에 연구 결과 에스키모인들은요 DDT가 발견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스키모인들이 근데 외부에 갔다 오면 DDT가 발견이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에스키모인들이 주로 먹는 것이 생선, 건어물, 비버, 흰돌고래, 술럭, 무스, 바다표범, 북극, 곰, 바다코끼리, 그들의 지방이나 기름 또는 고기에는 농약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50년 전 이야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지역에 살고 있는 흰 올빼미가 있는데, 흰 올빼미는 외부에 왔다 갔다 이동성 조류입니다. 이런 이동성 조류는 거의 100% DDT가 나온다고 합니다. 자, 과일과 채소에 붙어 있는 잔류 농약은요, 우리가 씻어도 이거는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방법은 칼로 좀 벗겨내면 낫다라는 거죠. 양상추나 양배추 등은 어떨까요? 저는 이것도 옛날에는 아까워서 이런 것들을 되도록이면 가능하면 다 먹고 그랬어요. 그런데 할 수 있으면 껍질을 더 많이 벗겨내는 것이 낫다고 합니다. 안쪽까지 들어가지 않는 것 같아요. 자, 샐러드용의 양상추가 DDT 얼마나 나오냐면 7ppm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양상추만 샐러드를 먹을 때 먹지 않잖아요. 다른 채소와가 합쳐지게 됩니다. 그러면 엄청난 양의 DDT가 섞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샐러드를 많이 먹으면 건강에 좋구나. 근데 샐러드를 많이 먹을수록 여러 종류의 이런 독극물들이 함께 축적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응축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버터라든가 치즈라든가 이런 것들은 ppm이 훨씬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농축이 되는 과정에서 압축되기 때문에. 그래서 함량 수치가 더 엄청 높게 나온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르네 듀보스라는 사람은 의사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천성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나는 질병에만 신경을 쓰게 마련이다. 하지만 인간에게 가장 위험한 적은 눈에 보이지 않은 채 슬그머니 나타나는 병이다. 이것은 이 독약이 한꺼번에 먹으면 이건 바로 죽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분들은 독약 성분들이기 때문에 자살용으로 많이 쓰입니다. 바로 자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이것이 서서히 중독이 되어갈 때 사람은 계속 무기력해지고 간 나빠지죠. 심장 물론 나빠지겠죠. 계속 점차적으로 나빠지는데 사람들은 원인을 모릅니다. 그래서 한국 병원이 유난히 차고 넘치는 것 같아요. 너무 사람들이 병원에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의료비가 싸니까 사람들이 많이 오기도 하지만 병이 걸렸으니까 오잖아요. 멀쩡한데 왜 오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때는 거의 제 생각에는 이런 환자들로 가득 차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자, DDT에 직접적으로 말입니다. 노출이 되지 않는 사람, 그러면 우리 같은 음식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니면 샴푸라든가 린스라든가 이런 것을 사용함으로써 우리가 섭취되는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치약도 마찬가지죠. 물도 마찬가지고. 와, 소망 없네. 자, 그래서 이 어느 정도 나오느냐 하면, 일반인들이 섭취했을 때 어느 정도 나오냐면 5.3에서 7.4 ppm이 검출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해당이 됩니다. 농부는 그러면 어느 정도 되느냐, 비교가 좀 되지요. 농부들 17.1 ppm 확 뛰어버립니다. 그리고 살충제 공장, 아까 제가 말했던 이런 전자제품들,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얼마 나온지 아세요? 648 ppm. 그래서 근로 노동자들이 병에 걸려서 소송을 걸기도 하고 하잖아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알드린과 디엘드린 물질은 DDT보다도 독성이 40배에서 100배 강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알드린이라는 이 제품은요, 우리가 먹는 그 곡식의 종자,
그 종자에 미리 뿌려집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재래식 종자가 없어요. 한 해로 농사가 끝납니다. 독약을 머금고 있기 때문에 생식 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offspring suicide라고 합니다. 자살 씨앗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먹고 있는 모든 씨앗은 자살 씨앗입니다. 간혹 재래 종자 가지고 계속 받아서 사용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그만큼 독극물에 노출이 되지 않겠죠. 자, 그래서 살짝 그 꼬여있는 구조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엔드린이라고 합니다. 엔드린은 DDT보다 포유, 우리 동물을 포함한 포유류의 경우에 15배, 어류는 생선, 우리는 바다 한복판에 있으니까 그것은 괜찮을 것이다. 그렇지가 않아요. 어류는 30배, 조류는 300배 강한 독성을 지닌다고 합니다. 자, 이런 독극물은요, 살포된 후에 4년이 지나도 검출되는 그런 데이터가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보면 흰개미란 게 있어요. 그걸 털마이트라고 하는데 미국의 집은 특히 남부 쪽은 그렇게 춥지가 않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동남부 쪽에 살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벽돌집이 아니고 나무로 된 집을 짓습니다. 그래서 토네이도가 지나가면 집이 절반이 쑥 날아가 버려요. 왜냐하면 나무로 된 집이거든요. 그런데 이 털마이트는 나무 가운데 사는 그런 것입니다. 흰개미입니다. 그래서 이 흰개미가 집을 갉아먹기 시작하면은 흰개미를 관리하지 않으면 그 집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멀쩡하게 털마이트 그 전문가들을 불러서 그 약을 심거나 뿌리지 않으면 흰개미들이 집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자기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거의 대부분 털마이트 이걸 불러서 털마이트 방독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털마이트를 구제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그 성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톡사펜이라는 성분이에요. 이것은 10년 이후에도 모래 토양에서 발견된다고 합니다. 이것도 제가 이제 알은 사실이에요. 미국 살 때 알았으면 한번 그것을 땅에 심고 말았으면 되는데 해마다 자주 와서 검사를 합니다. 처음에 이걸 심는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심어놓고 계속 와서 검사를 해요. 흰개미가 있는가 없는가.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 사람이 올 때마다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가요. 왜냐하면 이거 좋은 돈이 아니에요. 한국 돈으로 하면 100만 원, 200만 원씩 들어가요. 한 번 할 때. 그러니까 적은 돈도 아닌데 우리는 그리고 계속 와서 또 검사하면 한번 자기가 이렇게 자기네들이 돌아보잖아요. 그러면 돈을 또 줘야 돼요. 근데 그것을 내가 해마다 우리가 계속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 톡사펜이라는 성분이 10년까지 간다는 거죠. 그렇다면 거기는 더 이상 개미는 근처도 오지 못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우리 인간들이 너무 무지하고 책을 읽지 않아서 그래요. 너무 몰라요. 그래서 저들은 계속해서 이런 거 팔아먹고 돈 벌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성분들은 어디에 나쁘냐? 이 톡사펜이라는 것은 간과 신장 기능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간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신장도 안 좋아지고. 간과 신장 이런 것이 나빠지면 피부병으로도 오게 되고. 이게 모든 게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피부병이 왔을 때 피부병만 다스려서는 안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먼저 안에 있는 장기들을 다스려야 합니다. 이 장기들을 회복시켜주면 사실은 그 외의 모든 것들은 제 기능을 결국 면역력이 파괴되기 때문에 모든 기능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계속 공격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 아스피린 혹시 많이 드세요? 머리 아플 때 드시죠? 이거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아스피린 정제 분량, 그 분량으로 메추라기 400마리를 잡을 수 있대요. 근데 그걸 우리는 먹고 있어요. 아스피린 복용은 좋지 않습니다. 아스피린은 제가 예로 든 것이고 아스피린 외에도 많은 진통제 약이 있잖아요.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신약은 멀리 하시고 신구약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신약은 멀리 하시고. 자, 살충제는 지방의 분해를 방해하는 일을 한다고 합니다. 살충제가 들어가면
우리가 지방을 섭취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런 것을 분해하는 일을 하는 것이 분해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 몸이 자동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몸의 모든 시스템을 완벽하게 해놓으셨어요. 척척척척 저대로 자연적으로 진행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방해하는 것이 살충제입니다. 그런데 이 살충제가 하는 역할 중에 지방 분해를 방해한다고 합니다. 우리 그 살찐 사람들은 조금 이게 참고가 될 것도 같습니다. 그죠? 지방이 분해가 되어야 살로 안 가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몸의 각종 기관과 모든 조직에 분포되어 있는 우리 몸의 체중의 18%가 바로 체내 지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체내 지방을 축적하는 일도 지방을 먹어야 우리가 그것이 에너지가 되어서 힘을 발휘할 거 아니에요. 채소만 먹고 힘이 납니까? 어때요? 나이가 들수록 고기가 좀 들어가면 든든하죠? 고기들 안 드시나 보네요. 예, 든든합니다. 이유는 그런 것들이 들어가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들어갔을 때 나쁜 것은 빠져주고 또 에너지로 산화시켜주고 해줘야 돼요. 그런데 이 일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방해하는 것이 이 바로 살충제입니다. 분해를 시켜줘야 되는데 분해하는 일을 축적도 시켜주고 분해하는 일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산화작용을 막아버리기 때문에 산화작용을 통해서 우리가 에너지를 받습니다. 그 에너지를 우리가 움직이는데 먹기는 먹어도 힘이 없어요. 고기를 먹어도 그건 어제뿐이고 오늘은 또 힘이 없어. 아침을 먹고 났는데도 1시간만 지나면 힘 빠져서 또 누워야 돼. 독소 제거를 하시면 돼요, 여러분. 몸에 있는 독소들을 제거하셔야 돼요. 그래서 한국에 오니까 이 독소 제거하는 많은 것들이 나와 있는데 지혜롭게 하십시오. 근데 지금은 상당히 제가 많이 건강이 좋아졌는데 어떤 마음이 왔느냐면 내 안에 독을 먼저 제거하고 몸을 보호하는 일을 해야 되겠구나. 그것이 안 그러면 어때요? 이런 산화작용 이런 거 다 방해하고 보약에 들어가도 방해를 해서 이것이 그냥 어떻게 되겠어요? 다 빠져나가 버린다거나 이러면 내게 전혀 유익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 스스로 그런 깨달은 거예요. 내 몸에 독을 제거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어떤 분이 저에게 한 6개월을 제공해 주셔서 제가 그걸 먹었어요. 몸이 훨씬 가볍습니다. 전에는요, 내가 그래 운동을 안 해서 그래, 운동을 해야 살지. 산에를 갔다 오면 제가 몇 년 전에 그랬어요. 산에 그것도 뭐 높은 산도 아니에요. 조그만 산 그냥 1시간 돌고 왔는데 그 다음날 있잖아, 아프기 시작해서 보름을 아파버렸잖아요. 왜냐하면 저항성이 없는데, 그러니까는 몸이 그런 상태는 운동도 못해요. 악순환에 거듭인 것을 봅니다. 그래서 내가 그래서 내 스스로 깨닫고 해독을 좀 하면 참 좋겠다. 내 몸에 얼마나 많은 독이 있었을까. 여러분 한 번만 근심하고 하룻밤 잠 안 자보세요. 뭐 합니다. 얼마나 독이 되는 줄 아세요? 제초제나 살충제를 먹어서 독이 아니라 스트레스도 엄청난 독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빼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나 지금 해독제 무슨 주스 마시라고 선전하는 거 아닙니다. 같이 가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샬롬의 상태, 영적으로 평강을 누려야 돼요. 내 안에 영적인 평강과 함께 내 몸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문제가 되는지 이유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 몸이 피곤하지 않아야 여러분 기도도 되는 겁니다. 너무 피곤해 보세요. 이건 내가 경험해서 아는 겁니다. 너무 피곤하면 앉아있는 것 자체가 너무 피곤해서 기도가 막힐 때가 많아요. 저는 그럴 때는 일어나 버립니다. 그리고 몸이 다시 컨디션이 좋을 때 기도 들어가면 훨씬 나을 때도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그만큼 저항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보니까 건강원 하시는 이현미 집사님 많은 것을 알고 계시더라고요. 내 말 맞지요? 그죠? 우리 서로 모르는 것은 미덕이 아니고요. 알아야 합니다. 몰랐다. 청문회에서 맨날 나오는 게 그건데 모르세요. 근데요, 마지막 때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분변의 지혜입니다. 분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몸에 어떤 부분이 무엇이 문제입니까? 여러분에게 알게 해주세요.
그런 부분을 제거하는데, 저는 모든 것이 이렇게 많은 독이 들어갔다면 이거 제거해야 된다. 어떤 방법을 쓰든지. 저는 그래서 막 집에서 막 그 과일, 야채 같은 거 갈아서 해먹기도 하고 했는데, 그러다가 몇 년 전에 말아버렸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어떻게 제가 구체적으로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가 몸이 상당히 가벼워요. 몸무게는 뭐 그대로인 것 같은데 옛날의 몸이 아니고 활동하기에 훨씬 좋은 것을 느낍니다. 아니 그러면 나이는 더 많이 먹었는데 몇 년 전보다 더 사실은 몸이 무거워지고 처져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는 제가 운동할 수 있는 힘이 생겼어요. 그래서 산에도 거뜬하게 갔다 와요. 제가 작년에 처음에 산에 올라갔다 오면요, 피곤해서 반드시 누워야 돼요. 갔다 오면. 지금은 안 누워도 전혀 괜찮아요. 그만큼 벌써 건강해진다는 거죠. 여러분 몸을 잘 살피십시오. 무엇을 사랑합니까? 내 영혼을 담고 있는 것이 육체 아닙니까? 육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를 보호해야 돼요. 내 영혼을 담고 있잖아요. 자, 지방은 세포막을 구성하는 또한 중요한 요소라고 합니다. 지방에 축적되는 살충제는 산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에너지 생성을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계속해서 독이 축적되고 있습니다. 살충제는 간에도 그래서 영향을 일으킵니다. 간이 하는 것을 좀 어렵지만 우리 잠깐만 좀 이해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건강에도 도움이 많이 되고요. 간은 생리적 작용을 주장하는 기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간은 지방의 소화를 위해서 담즙을 분비하는 일을 하고, 그리고 혈액을 공급받는 혈액순환의 통로가 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음식물의 물질 대사에도 관여하고 있는 것이 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이 들어갔을 때 다양한 비타민, 여러분 비타민을 많이 먹지만 그러나 이 비타민이 저장되지 않으면 비타민은 어때요? 소변으로 다 나와버립니다. 그럼 먹은 것이 전혀 소용이 없어요. 우리는 뭐 몸에 좋은 거 있으면 먹으면 다 좋은 줄로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음식물의 물질 대사에도 관여하고 있고, 다양한 비타민 저장하고, 그리고 혈장 내의 콜레스테롤 농도, 성호르몬 이런 것들을 적절한 수준에서 유지를 해줘요. 콜레스테롤이 높아지거나 성호르몬이 뭐 낮아지거나 높아지거나 이런 것들을 적정한 수준으로 제어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간이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외부에서 유독물질이 들어올 때마다 얘가 파수꾼 역할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독을 시켜줘요. 그런데 여러분, 간이 이런 일을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해 주셨어요. 그런데 간이 상처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해독을 못 시켜줘요. 지방 간인 사람 열심히 운동하세요. 이 지방이 빠져나가야 되는데 간에 지방이 너무 붙어 있어서, 그래서 간덩이가 부은 게 지방간을 말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간덩이 부었다 그러잖아요. 아마 지방이 살이 쪄서 그런 표현을 쓰는 것 같아요. 예, 그럼 보이는 게 없어요. 자, 간은 외부에서 유해물질이 들어올 때마다 해독시켜주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화학물질 때문에 간이 약해졌어요. 여러분 간 나쁜 분 많이 계시죠? 저도 예외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내 면역력을 회복시켜주는 일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운동이고요. 그리고 저는 음식이 들어가면 소화를 전혀 못 시켰는데 효소가 없어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 효소 같은 것을 이제 제공하고 음식 소화가 참 잘 돼요. 이게 축적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있잖아요. 나른해지고 피곤해지고 이런 것들이 점차적으로 적어지는 걸 보는데,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우리가 모든 지혜를 동원해서 이런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건강해야 마지막 때 병원 가지 않죠. 병원 가지 않는다는 것은 표를 받지 않는다는 말과 같습니다. 자, 간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면 우리 몸 전체를 지켜주는 바로 최전방의 방어선이 뚫어진다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자, 여성이 남성보다 실내에서 일하는 사람이 야외에서 일하는 사람보다 더 취약하다고 합니다. 야외 활동 좀 하십시오. 간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신경보호 효소,
간에 문제 생기면은 효소, 그 효소까지도 효소인 콜린 에스트라제라는 게 물질이 있습니다. 요게 문제가 생기면서 결국은 효소 활동을 억제합니다. 에너지 생성의 전 과정을 차단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 신장 제가 이제 담석 수술을 했거든요. 그래서 떼냈잖아요. 그러니까 더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음식을 소화를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떼내지 않는 것이 좋은데 이것 때문에 아파서 죽겠는데 안 떼낼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 몸은 계속 약화되고 방어선이 계속해서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병원 신세만 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효소 활동을 억제하고 에너지 생성의 전 과정을 방해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세포가 사용하는 산소를 빼앗습니다. 산소를 빼앗습니다. 그러면 산소 공급이 말입니다. 조직적으로 억제되어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몸의 정상적인 세포가 산소 공급이 원활해지지 않으면서 어느 일정한 순간에 딱 가면요, 몸에 우리의 그 세포가, 정상 세포가 그때 암세포로 바뀌어진다고 합니다. 우리의 좋은 세포들이 공격을 당하다가 못 견디고 기밥하는 겁니다. 백기 들어요. 그럴 때 암세포가 이제 극성을 떨게 됩니다. 그리고 암세포는 그 사람이 죽기 전까지는 암은 죽지 않습니다. 그러면 암을 물리칠 수 있는 건 수술하는 방법도 있지만 내가 저항력을 키울 수 있으면 암세포는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암에 아직 안 걸리셨죠? 감사하십시오. 그러나 서서히 우리는 암 쪽으로 가고 있어요. 건강 돌보셔야 합니다. 자, 암 치료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이 있죠. 방사성 치료하잖아요. 이런 화학물질들, 암에 걸린 사람들을 위해서 치료하는 치료 물질에도 바로 이런 화학물질이 들어있어요. 악순환의 정말 거듭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화학물질은 세포 분열을 중단시키므로 심지어는 불임까지 옵니다. 그래서 불임이 많은 겁니다. 이 화학물질과 방사능 물질이 일으키는 질병이 유사한 것을 보는데, 여러분 일본의 원폭 피해자들 기형이 된 많은 사람들이 볼 겁니다. 있습니다. 심지어는 후세대까지 다 기형이 되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그럼 부모 세대가 벌써 그 세포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죠. 부모의 그 염색체에 변이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변이를 일어났기 때문에 후세대가 기형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방사능 화학물질은 우리는 무섭게 생각합니다. 일본에 떨어졌고 우린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일본이 방사능 유출이 되었을 때 일본 생선 먹지 않는다고 난리를 쳤지만 실제로는 이런 방사능 물질이 화학물질과 그 피해가 똑같다는 사실을 볼 때 이미 전 세계적으로 이것은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화학물질과 방사능 물질이 일으키는 질병은요, 정상적인 분열 능력을 파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염색체 구조나 유전자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어 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후손에 가면 돌연 변이가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전 형질 변화까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인체가 말입니다, 성장하고 그리고 다음 세대로 유산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려면 이것을 유사분열 혹은 핵분열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통해서 여러 조직과 그리고 기관을 구성하는 세포 수가 계속해서 증식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생식세포를 만들어낼 때 바로 세포 분열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분열에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죠. 분열이 안 일어나요. 생식세포가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면 유전 물질에도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그게 후세대까지 영향을 줍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사람의 그 죄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몇 대까지 간다고 그랬어요? 3, 4대까지 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유전 형질은 3, 4대까지 갑니다. 이것은 전 세계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잃어버린 대가로서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재앙이 3, 4대까지 전 세계적으로 보면 월남전에 있었던, 월남전에도 그 엄청납니다. 방사능에 그들은 노출이 안 됐는데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그런 기형들이 태어난 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영상을 통해서도 봤지 않습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나라에 그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인터넷 참 쳐보십시오. 고엽제 노출된 군인들 어떤 상태로 있는가. 이런 살충제가 전 세계로 무작위로 뿌려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세포가 죽거나 아니면 세포가 악성 형질로 바뀌어집니다. 이것이 악성 종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에스겔서에도 곳곳에 나와 있어요. 마지막 때 썩는 재앙. 이 썩는 재앙에 대해서 마지막 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썩는 재앙이 바로 암세포가,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변하면서 몸이 어떻게 되죠? 암에 걸린 사람은 썩어 들어가요. 몸속에 들어간 유기인상계 살충제가 물질끼리 상호작용을 하면 체내에서는요, 그 물질이 예를 들어서 1ppm이 들어갔어요. 그럼 몸속에 들어가면 100ppm으로 늘어난다고 그래요. 100배가 독성이 강해진대요. 왜냐하면 이 유기인상계 그 화학 물질이요, 다른 물질과 결합이 될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유기인상계 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화학 제품들은 아주 무서운 극약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간이 손상되어도 처음에는 알지 못해요. 왜냐하면 신경계 증상도, 간뿐만 아니라 신경계 증상도 똑같이 즉시 나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미치고, 중추신경, 여러분 신경을 건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정신병에 걸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신병을 유발하는 벤젠 헥사크로라이드라는 형태의 화학물질이 있습니다. 이런 물질은요, 현재 여러분 훈정제 있잖아요. 훈정제 뭔지 아시죠? 모르세요? 가정이나 사무실이나 식당에 다 사용하잖아요. 모기를 퇴치하기 위해서 훈정제 많이 사용하죠. 파리채 사용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다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모기가 도망가면 우리도 나빠요. 모기가 좋아하면 사람에게도 좋은 거예요. 자, 일반 염색체가 일반인보다 하나 더 많은 경우에 생기는 것이 있어요. 염색체가 하나 더 많은 거. 그게 바로 다운 증후군입니다. 그 발병 원인도 앞 세대 때문이라고 그래요. 그 아이의 문제가 아니에요. 다운 증후군 많이 겪고 있는 지금 현대병입니다. 그런데 부모 세대에 이미 영향을 받은 거죠. 그래서 후세대에 나타납니다. 부모 세대의 염색체가 손실을 당한 겁니다. 세포의 정상 행동을 지시하는 정보가 후손에게 그대로 전달되지 않아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남부 지역 잔디에서 보통 보면 30cm 정도 넘는 큰 무더기를 발견할 수 있는데, 저는 처음에 미국에 가서 잔디가 너무, 그 교회 잔디가 아름답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잔디에서 이제 그 경치를 구경하고 밖에 예배전에 좀 있는데, 어떤 분이 오더니 저보고 사진을 찍어주래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는다고 거기에만 집중을 해서 사진을 찍다가 발을 헛디뎌 버렸는데 개미집이었어요. 그게 한 30cm 정도로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작은 개미예요. 불개미라고 그러죠. 거기에 발을 딱 디는 순간에 나 불 나는 줄 알았어요. 예배를 드리지 못할 정도로 화끈거리기 시작하는데, 왜냐하면 삽시간에 나는 수백 마리 수천 마리한테 물려버렸어요. 그게 완전히 까맣게, 내가 발을 딱 드는 순간에 보니까 새까맣게 붙어 있어요. 바로 물려버린 거죠. 그런데 이런 것이 미국에서 많이 이제 발생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이 불개미가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 작물에게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할 때는 그 부분만 개미약을 뿌려주면 돼요. 가루로 된 게 있어요.
저는 그래서 그런 걸 우리 집에서도 뿌릴 때 종종 모르고 밟아버리면 안 되니까 이걸 뿌렸어요. 근데 나는 장갑도 끼지 않고 손으로 있잖아요. 가루를 잡아서 뿌렸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참으로 나빴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는요, 이런 것들을 없앤다는 명분으로만입니다. 이 유기인산계 살충제를 하늘에서 그냥 그대로 막 뿌려버립니다. 그래서 자연은요, 서로 천적과 함께, 천적이 있어야, 또 이런 것들이 해충도 좀 있어야, 그것이 서로가 천적의 역할을 하면서 적당하게 자연은 스스로 질서를 구축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지구가 수억 년 동안 지금까지 유지되어 왔던 거예요. 그런데 인간에 의해 개발된 이 화학물질로 말미암아 이 지구가 전체적으로 이제는 독극물에 노출이 되고, 그리고 더 이상 이 자연계는, 전체 생명계는 말입니다, 스스로 돌아가지 않는 지경까지 왔어요. 그래서 모든 유기체들은 서로 자신의 할 일을 잘 하고 있습니다. 적당하게.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어떤 지역에 있는 곤충을 다른 지역에다가 옮겨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옮겨놨을 때 그 곤충이 그 지역에서 엄청나게 발달이 되면서 그 지역 전체 농산물을 수백 에이커나 되는 농산물을 망친 적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면 여기는 이 곤충이 그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도 천적이 없어서 다른 지역이니까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서 이 해충을 없애기 위해서 독극물을 또 뿌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만 죽습니까? 사람도 죽고, 그걸 맞은 사람은, 직접 맞은 사람 죽습니다. 동물도, 밭에 있는 동물들 있죠, 그거 맞고 바로 즉사합니다. 그렇게 죽어나가는 거죠. 그리고 유기인산계 살충제 중에서 파라치온이 있죠. 이 파라티온은 사람들이, 이것은 자살할 때 사람들이 먹는 게 파라치온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꿀벌에게 먹여봤더니 꿀벌이 먹자 호전적으로 변하면서 미치전지 돌진하면서, 그러면서 빙글빙글 돌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것을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살충제에 중독된 사람들을 간호하는 간호사, 이런 사람을 만진 간호사, 의사, 이런 사람들도 중독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세탁하는 세탁소에 유기물질 이런 것들 많이 옵니다. 그러면 세탁소에 다른 옷까지 같이 집어넣어서 세탁했을 때 또 어떻게 돼요? 그게 역시 또 이렇게 그런 유기인산계 살충제가 같이 묻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파라치온, 사람들은 옷에 묻은 파라치온 성분을 주의하지 않으면 이것도 역시 중독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계속해서 다음 주에 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의할 것, 지금부터도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느냐 하면, 우리가 마지막 때 면역력을 회복해야 병원 매매를 하지 못할 때 병원 가지 않고 건강하게 우리가 우리 신체를 보존함으로 믿음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알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느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리 계속적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잠깐이지만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리옵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이 시대가 어느 정도까지 악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지, 얼마나 이 지구가 파괴되어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구상에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사실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 너무 소망 두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라에 옮겨가기 위한 거룩함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